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투자! 예,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유입니다. 네. 오늘 멋진 남자. 멋진 부산 사나이 두 분. 분이 부산 사나이 두 분. 회사 이름이 미스터 맨션. 미스터 맨션. 아, 예. 네. 애매하긴 하지만 네. 자, 미스터 맨션의 우리 정성준 대표님과 네. 그다음에 정재혁 부대표님. 부대표님. 자, 예. 각각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장기 숙박 서비스 플랫폼 미스터 맨션을 운영하고 있는 정성준 정재혁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회사 소개를 계속. 우리는 예. 슈퍼주니어예요. 예. 그런 느낌이네요. 살짝 그런 느낌인데 예.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예. 저희는 일주일 이상 살고 싶은 사람과 집주인을 연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지금, 이상. 예, 일주일 이상. 그리고 사업 초기에 저희 제주도를 중심으로 서비스하다가 작년 12월부터 태국 시장에 진출해서 현재 글로벌 확장에 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장기 숙박 서비스. 예,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만 15박에서 22박의 고객들이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그러면 제가 제주도나 예. 태국 치앙마이였죠? 예, 방콕과 치앙마이. 치앙마이입니다. 예, 예. 방콕과 치앙마이에 한 뭐 15일 정도 머물고 싶어요. 예.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희가 뭐 웹 서비스, 앱 서비스 둘 다 있는데 네. 네.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서 숙소 추천을 직접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숙소를 예약하고 이제 결제를 간단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일주일 보름 한 달에 이 장기 가격들이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맞게 바로 결제해서 예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뭐 저기 그 숙박도 종류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단독 주택에 방 한 칸을 빌리는 건지 예. 아니면 주택 자체를 빌리는 건지 저희가 어떤 예. 형식이 주로 많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방이 현재 2,000개 정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원룸부터 펜션, 뭐 단독 주택 타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다 고를 수 있는 거고. 예, 마음대로 예. 이제 뭐 타입을 뭐 검색을 해서 고르셔도 되고 직접 뭐 저희가 원하는 뭐 테마에 맞게 그렇게 또 예약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마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한 달간 난 영화만 보고 싶어 하면 진짜 영화관 있는 방을 예약을 하는 죄송합니다. 겁니다. 제주도 가서 한 달 동안 영화 보는 사람 있어요? 그런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냥 쉬러 가시는 분들, 텃밭을 가꾸러 가신다거나 아니면 진짜 좀 낚시를 하러 가신다거나 좀 체험 위주의 그런 고객들도 지금 많이들 예약을 해주십니다. 치앙마이는 어때요? 치앙마이는 주택 형태나 이런 것들이? 예, 한번 부대표님이 치앙마이 같은 경우에는 은퇴자 분들이나 아니면 업무 시간이 좀 유동적이신 나이가 이제 4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이제 사실은 저는 부부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남편분들이 아내분을 떼놓으시고 오시는 경우가 조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제주도는 20일 같은 경우에는 태국 치앙마이 같은 경우 27일, 35일까지 우리 좀 더 오래 이렇게 좀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우리 양석원 이장님 왜 치앙마이로 가셨을까? 그 당시에 우리 총각이잖아요. 아니, 마음도 안 되셨을 텐데. 예. 장기로.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현황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대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확보된 방은 얼마나 돼 있고 네. 지금 우리 서비스를 쓰고 있는지, 서비스의 이름은 뭔지, 또 웹사이트의 이름이 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저희 웹사이트 이름 자체는 회사명과 똑같이 미스터 맨션입니다. 미스터 맨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이게 저희가 좀 그 회사 이름이 만들어졌던 좀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네. 처음에는 이 MASION이면 맨션 건물이지 않습니까? 네, 건물. 예, 처음에 법인 도장을 만들 때 그 저희가 그 법인 그 도장 파는 사장님한테 미스터 밖에 맨션으로 만들라 그랬습니다. 한글 맨션. 밖에 맨션이면 건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의 뭐 건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도장 파시는 사장님이 안에 맨션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 A로 예. A로 해야 되는데 I로 해야 되는데 O로 했다는 O로 얘기죠. 해서 그래서 저거 보고 이걸 왜 이렇게 만드셨나 따지러 가는데 검색을 딱 해봤습니다. 맨션이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그러니까 언급하다. 예. 맨션. 그래서 원래 이게 점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점 말고 쉼을 말하다라는 뜻을 하면 좀 많은 것들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회사명이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좀 가수들이 음반 내기 전에 약간 귀신보험 대박 나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안 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좀 그렇지만 있었습니다. 한편 걱정이 되긴 해요. 예. 저걸 보고 보통 회사의 이미지를 이제 이제 붙여야 되는데 초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요. 자. 그래서요. 또 이용하는 그 지금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되고? 예, 지금까지 미스터 맨션 홈페이지 한
45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해주셨고 45만 명. 예, 그리고 제주도 숙소는 2,000개, 그리고 태국 숙소는 300개 정도 확보를 오,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 장난 아니네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뭐 부대표랑 열심히 저희가 발로 뛰어서 영업을 했고 그 뒤에는 이제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전화 영업을 하고 지금은 또 호스트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방을 직접 올려주고 계십니다. 뭐 예. 그러니까 뭐 트랜잭션 그러니까 실제 예약하고 살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미스터 맨션의 제주도 월 거래 금액은 약 1억 원 정도 네. 예, 되고 이제 실제로 지금도 미스터 맨션 통해서 약 150명 정도가 한 달 살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아직 태국은 많이 활성화가 안 됐지만 태국도 계속 뭐 은퇴자분들이라든지 계속 예약도 해주시고 결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서비스 오픈은 언제 하셨나요? 저희가 서비스 오픈은 2016년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약 2년 정도가 2년 정도 예, 2년 됐네요. 정도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증가율 같은 거를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예. 있을까요? 이 거래 금액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매년 이제 200%씩 계속 성장을 해서 뭐 첫 번째 연도에는 뭐 저희가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하다가 월? 이제 월 네, 2천만 원 네. 정도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이제 잘못 말씀드렸네요. 예, 연에 첫 번째 2016년도에는 그렇게 하다가 200%씩 계속 성장해서 이번 연도 2018년도까지 거래 금액을 누적으로 20억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진은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게스트 분들한테 10% 정도 받고 있고 네. 호스트 분들은 상담 매치를 하신 분한테 한 10%에서 15%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특이한 점이 뭐 타 단기 숙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거래할 때 뭐 1박에 5만 원, 6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거래 금액 자체가 평균이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원에 10% 하면 5천 원 정도, 저희는 100만 원이라서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돼서 이 수수료율 자체도 한 20배에서 30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한 달 살려면 한 1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면 돼요. 예, 평균 그 숙박비는? 정도고 정말 저렴하게 가시는 분은 한 60만 원 정도, 그리고 가족끼리 단체로 오신 분은 200~300만 원 정도 되는 숙소를 또 예약도 하십니다. 예. 자, 그렇군요. 우리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성공이라고 보고 있고, 예. 어느 정도가 이걸로 도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대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는 언제가 되면 우리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지금 제주도를 시작을 했고 제주도는 솔직히 저희 베타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확장을 계속 생각하고 있고 현재 뭐 저희는 제주도와 가장 흡사한 그런 도시들 위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시아에서 도시 한 10개 정도 확장을 했을 때가 저희가 확실히 이제 확장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 내년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제주도는 테스트 베드였고 예. 아시아 그 어떤 국가들에서 뭐 도시에서 뭐 한 달 살기 예. 이런 거 위주로 확대해 나간다는. 예. 거죠. 국내는 사실은 뭐 서울 저기 그 내륙 지방은 뭐 거리가 워낙 가깝고 예, 맞습니다. 요즘 뭐 예. 저기 대중교통망이나 도로도 워낙 잘 돼 있어서 금방 갈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제주도 외에는 특별히 또 살고 싶은 숙박이 많은 곳도 많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그래서 좀 저희가 생각하는 곳이 좀 롱텀 스테이가 가능한. 그러니까 예. 제주도도 보면 막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어머니가 많이 살러 가시고 은퇴자분들 많이 가시는데 저희가 치앙마이랑 방콕을 선택했던 이유도 평균 한 6박 7박 정도를 머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제주도보다 좀 더 오래 머물고 시장 자체도 제주도는 작은데 태국은 확실히 더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고 내국인 관광객도 많아서 저희가 그런 도시들 위주로 좀 오래 평균적으로 오래 머무는 곳 위주로 저희가 지금 확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는 어느 정도 가면 우리 회사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 부대표님 한번 예 말씀을.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는 손익분기점. 예. 손익분기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그 BEP라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BE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저희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가지고는 한 내년 정도 되면 충분히 BEP 달성하고 남는 지금도 거의 BEP가 허리띠를 조금 졸라매면 BP 달성. 내년 내년 초중반을 저희가 BP 도달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임직원 몇 분 계시는 저희가 거죠? 총 합쳐서 17명 정도 있습니다. 17명.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원이 좀 많다는 느낌이 저희가 좀 한데요. 인원이 좀 많은 이유는 네. 숙소에 대한 퀄리티 컨트롤을 저희가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스트들과의 뭐 관계라든지 아니면 숙소 퀄리티 컨트롤, 그다음에 CS적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팁스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또 기술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현재 인원이 지금 이 정도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 투자로 해서 저 쿨리지 코너부터 쿨리지 코너. 예, 투자 받았습니다.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이 회사가 정말 아주 대단한 그 역량을 보여주는 회사인데요. 네. 부산 출신으로 부산에서 시작해서 지금 보시면 불과 2년이 안 된 지금 뭐 제주도에도 뭐 1,000개 이상의 숙소를 갖고 있고 난데없이 치앙마이에 있긴 하지만 치앙마이에 300개의 숙소를 이게 이런 숙소를 가지고 있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근데 이 사업을 처음부터 이거를 하려고 생각했던 건가요? 회사 저희는 원래는 장기 출장자를 위한 서비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저희가 원래 교육 사업을 했었는데 장기적으로 출장을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출장자를 위한 서비스로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주도에는 또 한 달 살기 문화가 자리 잡혀져 있고 카페로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카페 자체가 게스트는 100만 원을 한 번에 입금해야 되는데 이게 유령 방이 없을 수도 있고 호스트를 신뢰를 할 수가 없는데 호스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카페 하루에 한 번씩 방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점을 없애고 좀 신뢰성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저희가 이렇게 미스터 맨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만들고 나서 어떻게 방을 확보하게 되셨어요? 그 부분은 부대표님이 한번. 우선 사실은 페이지 만들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도 호스트가 많이 몰릴 줄 알았거든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서. 스스로 이제 보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아무도 안 올려서 그래 전화 정도는 해주자 해서 전화를 했는데 다 이제 에이전시냐고 바로 욕하고 끊으시더라고요. 좋아 이게 사람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그냥 맞으면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뭔가 감성적이거나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겠다 해서 제주도로 바로 숙소 게스트하우스 가장 싼데 이제 예약해가지고 이제 숙소들한테 저 죄송한데 이제 5분만 시간 내달라 5분 이상 하면 쫓아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제서 하신 말이 유령 회사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돈 받아내려는 회사가 너무 많아서 그랬는데 어린 친구들이 자기 아들 갖고 이러는데 왜냐면 호스트분들이 거의 다 50대 은퇴자분들이세요. 거의 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너희 믿고 한번 진행해볼게 하고 거래가 일어나니까 이제 호스트분들 다른 호스트분들 소개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도 나 거기 들어봤어 누구누구가 얘기했어 하고 뭐 이제 저희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호스트 딸분도 소개받고 따님을 소개시켜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개를 안 받았지만 아무튼 그렇게 그리고 사실 치앙마이나 태국, 그러니까 해외 쪽 처음 진출할 때 어떤 노하우나 인맥이 있어서 진출했던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쪽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 쪽도 해봤는데 효율이 너무 안 나서 이제 해외 쪽 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좋아하겠지라고 했는데 또 뭐 이메일을 자꾸 무시하신다든지 이제 뭐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직접 찾아갔죠. 근데 직접 찾아가니까 재밌었던 거는 한국인 호스트 분들한테 했던 거를 거의 그대로 했을 뿐인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올릴게 하고 대신에 뭐 이거 저희 쪽 왜냐면은 올리면은 대신에 거래 같은 것만 좀 나는 거랑 뭐 귀찮게 하는 것만 잘 해결해 주면 내가 다 올릴게 하고 그분들이 또 친구분들 소개시켜드리고 느꼈던 게 호스트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국적이 좀 바뀌어도 확실하게 비슷한 성향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모으다 보니까 3개월 만에 한 300개 다 모았고. 잠깐만요. 이 서비스는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이 서비스를 2년 전에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미스터 맨션 서비스 자체를 2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그러면 그 전에 두 분이서 만나서 교육 사업을 한 거는 또 그 전에. 그래서 그거는 한 4년 전에 해서 2년간 저희가 직접 손발을 맞췄고 그 뒤에 이제 미스터 맨션 서비스를 저희가 잘 이렇게 만나게 돼서 그 뒤에 계속 이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그 에어비앤비는 그 호텔에 숙박하는 것보다 가정집 남는 가정집의 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문화 체험 겸 그냥 좀 더 싸게 뭐 공유하는 그런 경제 모델을 써가지고 이걸 플랫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접근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쫙 퍼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투자들이 봤을 때 이제 남는 방들이 전 세계에 펼쳐져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뭐 어떤 그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나타나서 연결시켜 주면은 나도 돈 벌어서 좋고 또 오는 사람들은 싸게 묵어서 좋고 뭐 이런 게 있으면서 딱 공감을 해서 이건 커질 수 있겠다 하면서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덜해요. 그런 것보다. 어떤 모습으로 커갈지 그냥 롱텀 스테이로 가면은 과연 어느 정도 규모까지 커갈지 그런 게 좀 덜 그려지거든요.
저희가 통계총 자료를 봤을 때 국내에서 전체 숙박일 수가 2억 6천만 일이면 일주일 이상이 1억 3천만 일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기 여행 가는 일주일 이상 가는 사람은 10%지만 일수로 따지면 이게 40%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작은 시장이라고 보지 않았고, 저희가 장기 숙박은 어떻게 보면 1박 2일, 2박 3일 잠만 자러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평균 2.7일입니다. 근데 저희는 15박에서 22박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목적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고, 저희가 이 장기 고객에 맞춤화된 서비스를 잘 진행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저희 고객들을 확실하게 장기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회사가 있어요? 장기 롱텀 스테이 전문 어떤 예약 플랫폼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에 하나가 있긴 한데 거기는 완전 출장자를 타겟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에서만 진행을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뭐 자세하게 뭐 투자를 받거나 이렇게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안 돼서 그 이제 뭐 기사 같은 거 찾아보니까, 왜냐면 경쟁자에 대해서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봤었는데 뭐 따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넓히거나 하는 거는 보여지지가 않고 있고, 하나 더가 사실 에어비앤비가 맨 처음에 이제 진행을 할 때 남는 방이 있으면은 그 방을 공유를 해가지고 이제 그 호스트도 내 집이 그대로 있는데 수익률은 더 올라지고 이런 그림이 맞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한테 이런 기회가 생긴 게, 사실 에어비앤비를 저는 정말 많이 이용했었어요. 이용했는데 저는 호스트를 본 적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10번 중에 9번이 호스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실제로 에어비앤비를 가보면은 자기 집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케이스가 없다고. 많이 주고 전문적으로 많이 그렇죠. 상업화되어 있죠. 네, 지금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상업화되다 보니 저희한테도 길이 열리는 게, 호스트분들이 상업화해서 돈을 벌다 보니 스트레스 받는 게, 저는 태국의 호스트분들 영업 가면 이 말을 항상 하세요. 이렇게 핸드폰 보시다가 웨이 머먼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웨이 머먼 계속 그래요. 뭐예요? 그러면 에어비앤비 메시지 한다고, 24시간 해야 된다고 이거. 그러니까 청소, 예약 받는 거, 클레임 너무 정신이 없는 건데, 이제 저희가 이런 시장에서 조금 기회를 얻은 게, 저희는 기니까 청소 한 번,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 CS를 진행을 해주니까 메시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언어로 호스트가 메시지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호스트 분들이 볼 때 훨씬 매력적인 거죠. 돈은 똑같이 버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적네. 오케이, 나 그러면 괜찮게 할래. 했는데 이제 이런 분들도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럼 관리업체 많잖아. 관리업체 요즘 되게 많아졌거든요. 실제로 관리업체가 많은데 그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관리업체 돈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에어비앤비는 호스트한테 돈을 받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관리업체는 10% 15% 또 받잖아요. 그러면 손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 여전히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계속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회사의 업사이드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지. 예, 그게 이제 좀 계속 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제 확장을 하겠다, 지역적으로 확장을 해서, 지역적으로 확장을 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을 주로 받는다면 그게 커질 수 있는 건가? 근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받는다면 그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두 분의 좀 대답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지금 한 보름 전인 6월 1일부터 해외 서비스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실제로 예약을 받아봤는데, 뭐 말레이시아, 뭐 미국에 있는 뭐 이런 고객들이 실제로 예약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저희가 전혀 거의 안 했는데도 이렇게 예약이 들어온 걸 보면, 저희가 실제로 타겟을 잡고 마케팅을 진행하게 되면 충분히 뭐 내국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도 충분히 저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실 거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 네네. 다른 거는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아웃바운드,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외국으로 결제하는 부분 관련돼서 진행한 것도 맞고, 그 다음 지역 확장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가, 사실은 저희는 이제 중장기 숙박이라는 것을 이제 밑에 있는 기반으로 활용을 해서 수익 채널을 좀 다각화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게 총 3가지가 있는 게, 지금 하나가 이제 저희 쪽에서 프리미엄이라고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호스트분들이랑 컨설팅을 진행을 해서 호스트분들이 좋아하는 취미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액티비티로 같이 만들어서 거기 숙소에 녹여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좀 더 먹는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저희가 스마트 도어락이랑 그다음에 IoT 안전 시스템을 개발을 지금 해가지고 그 숙소 입실하고 퇴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포인트 두 번째. 도어락은 어거스트라는 회사가
혹시 모르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에어비앤비 쪽이랑 얘기 되고 있죠. 에어비앤비랑 바로 연결이 되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열쇠 받고 이게 엄청나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네, 엄청 귀찮죠. 이게 소카처럼 이게 여기서 바로 네. 컨트롤 돼가지고 예. 열 수 있으면. 그래서 저희는 키위라는 업체랑 지금 제휴를 해가지고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열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30개의 숙소를. 그리고 제주도에 최근에 또 게스트하우스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뉴스 기사를 봤던 거는 이 뭐 성폭행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를 봤지 방지했다는 말은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 게스트가 입실하는 그때 호스트는 권한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호스트는 슈퍼키로 다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미스터 맨션이 그 입실 기간 동안 권한이 있고 게스트만 권한이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또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네.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이제 저희가 그리고 사실 작년 여름에 진행했던 게 컨시어지 서비스. 왜냐면은 중장기로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상한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우리 애가 먹을 뭐 이유식 이런 거 좀 어디서 알아보면 되냐. 저희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한테 물어보지 하고 있다가 근데 건이 그게 쌓이다 꽤 많아가지고 이거를 이게 사람들이 오래 있는데 자기 로컬 지역이 아니니까 이게 생각보다 불편하고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구나라고 해서 저희 쪽에 서비스를 했었는데 실제로 고객이 한 3명이나 한 4명 중에 1명꼴로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제 금액이 놀랐던 게 저희가 받는 수수료를 조금 더 넘어가는 수준까지 결제를 자기들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조식이라든지 아니 아이들 뭐 이제 물품 렌탈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향후에 이 중장기 숙박은 이 숙박이라는 걸로 기반을 해서 이제 컨시어지 서비스, 그러니까 뭐 식음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 그다음에 액티비티, 호스트랑 연결된 액티비티 시장, 그다음에 이제 홈 이제 관리, 한 세이프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나중에는 확장시킬 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매번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마루일파공 정남이사님, 이혁희 팀장님, 이상 매니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매니저님이 저희 도와주시다가 예. 얼굴과 이 살이 다 빠지셔 버렸어요. 예. 그러게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번 이 걸게 이걸 걸어 주시거든요. 그다음에 또 참고로 말씀드릴 건 지금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중인데 정말 매년 퀄리티 높은 그 창업자들이 모이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성황리에 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승을 하게 되면 또 저희가 또 이번 그렇죠. 다음 시즌에서 첫 해 저희가 모시죠. 하겠습니다. 또 제가 멘토링했던 그 주얼리 팀은 저희가 투자를 또 했어요. 투자하셨어요? 투자하고 팁스도 받고 그래서 잘 됐네요. 잘 주얼리가 지난 시즌에 지난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받았나요? 대상 받았나요? 그 대상 받은 팀도 대상 받은 팀 안 나왔고 주얼리는 저 출연 한번 했었죠. 출연했는데 최우수상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닙니다. 아무 상도 안 받았는데 투자를 하셨답니다. 1등, 2등 빼고는 나머지 3등으로 그래서 3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3등. 네, 저 또 그 후원의 한 축인 한국성장금융 성장 사다리 펀드 소정훈 본부장님, 노혜성 팀장님, 박성현 주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성현 주인님이 나날이 이 스타일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신입사원 티를 벗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 옮길 때가 돼서 그런가 벌써. 블록체인 회사로 옮기라고 약간 압력을 드는 듯한.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황리에 또 그 정주영 죄송합니다. 쫄지마 창업스쿨이 쫄지마 창업스쿨도 잘 끝났고요. 쫄2 시즌 6도 이제 앞으로 2번만 더 하면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7월 11일자로 마지막 시즌 6를 하고 9월달에 다시 시즌 7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우리 이후 대표님하고 저하고 조금 더 바빠져가지고 그리고 세대 교체가 필요해요. 세대 교체가 필요해요. 젊은 친구들이 주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30대니까 20대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20대로. 아무튼 그래서 젊은 피디들이 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와 같이 이렇게 좀 더 저희가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건지. 가기 전에 혹시 두 분 쫄2는 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쫄지 말고 투자하라.
예, 몇 번 찾아서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저희 거의 선생님. 기억나는 편. 기억나면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배민 쪽 그 이야기랑 그다음에 이제 배달민족. 배민 그거는 배달민족은 8년 전 건데. 근데 사실은 최근 것도 이제 보긴 하는데 예전 것들 중에 즐겨찾기 해놓고 보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IR 섹션이었는데 그때 이제 엄청 이제 얘기를 이제 좀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금해서 우리도 이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대응해야지 이런 식으로 적었는데 그때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때 제가 딱히 하는 게 없었어서 하여튼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정말 많이 됐죠. 고맙습니다. 특히 감사합니다. 부산이기 때문에 또 조금 더 도움이 더 되는 면도 있었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보다는 네트워크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저는 사실 이제 대표님이랑 대표님 뵙고 되게 이유는 모를 이제 처음 뵀는데 친근함 같은 게 느껴져가지고 네, 되게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들으려고 제가 빨리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네,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되게 잘 들었고요. 그 이야기를 해주실 때 호스트 분들을 어떻게 영업을 했는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고객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궁금해가지고 뭐 가격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퀄리티 컨트롤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퀄리티 컨트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고객들에게. 그러면 이제 호스트 말고 게스트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사실 에어비앤비 쪽에서 너무 얘기해 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다른 타 업체 가격적인 베네핏이 좀 있는 거예요. 장기 때. 여기서 이 방송에서는 상관없어요. 에어비앤비 안 들어요. 우선 가격적인 베네핏은 당연히 있는 부분이 많고 근데 왜냐면은 저희가 출장 많이 가보면은 실제로 가격 협의를 호스트랑 계속 그 줄다리기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필요가 없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상으로 해서 뭐 몇 퍼센트 아니면 이제 뭐 이제 독채, 원룸, 뭐 펜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 정책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 관련돼가지고 진행하는 거 1번이랑 그 다음에 저희는 분할 결제 시스템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금액이 너무 커요. 이게 왜냐면은 비싸면 진짜 많이 비싼 거는 뭐 400만 원 이런 것도 300 몇십만 원짜리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싸도 뭐 이제 60에서 100만 원인데 그것도 이제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 쪽에 시스템적으로 이제 분할 결제 시스템이랑 정책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금액의 절반 정도만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호스트분들이랑 이제 가격을 조금 더 다운시키면서 넣었던 정책이 보증금 정책이에요. 디파짓 정책이란 걸 넣어서 가격을 조금 더 떨어뜨려 달라. 대신에 이 디파짓을 넣어가지고 이 집에 관련돼가지고 이런 뭐 피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좀 더 가져가시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가격을 좀 더 다운시킨 부분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 퀄리티 컨트롤은 이미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실 법적인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실 숙소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왜냐하면은 고객이 사실 10명 중에 이제 7박 이상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되거든요. 숙박 여행객 수로 치면은 그래서 저희는 숙박업체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2,000개도 원래 더 많았는데 계속 추려내고 있는 상태고 법적인 부분 그다음에 호스트 분위기 호스트분들이 막 너무 까칠하다거나 뭐 대답이 없다거나 이런 분들은 다 이제 캔슬을 시키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쪽에 후기 올라오는 것들을 대부분 보면 거의 다 이제 반만 결제해서 너무 편하다. 왜냐하면 100만 원 넘는 금액인데 내가 지금 현금 흐름이 막힌 상태면 50만 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입실해서 이제 이체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씀을 또 해주셨고 또 이제 게스트분들이 또 만족하시는 부분은 숙소 추천. 왜냐면 한 달 이상 가기 때문에 숙소를 고르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를 추천 받으면서 여러 가지 숙소를 볼 수 있어서 좋다고 또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제 이게 장기 숙박 중개 플랫폼인 만큼 어떤 고객들의 포지셔닝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고객들의 이제 타고 있는 고객층들이 되게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일반 고객들 고객층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있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고객이 넓어질까요? 아니면 장기로 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한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맞습니다. 지금
좀 말씀드리자면 예. 이제 엄마가 아이 데리고 가는 게 제주도에 한 뭐 50% 그리고 은퇴자분들 30% 그다음 여성 혼자 여행 가는 게 한 20% 그래서 사기 저희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그래서 쪽에도 안 끼네요. 네, 지금 안 끼지만 아무 쪽에도 못 끼네요. 은퇴를 하시면 끼겠지만 은퇴를 해야지 끼네요. 은퇴를 하면 낄 수 있으니까. 근데 예. 저희는 고객을 단순하게 넓히는 것보다도 이 지금 저희가 타겟팅된 이 고객에 집중하는 것이 더 빠른 확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집중해서 마케팅도 하고 있고 이분들에 맞는 서비스를 계속 또 집중적으로 개발을 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대답이 되셨나요? 네. 네. 예, 자꾸 그 A 모사를 한 A로 그러면 죄송하기는 한데 아닙니다. 그 A 모사도 이제 그 CS를 많이 제공을 하시잖아요. 본인들의 서비스가 일종의 호텔 컨시어지 역할을 한다고 이제 여기시고 계신데 그거랑 조금 어쨌든 장기 숙박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CS적인 측면에서 차별화되는 점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장기적인 투숙객 이어가지고 발생했던 CS 상의 특이한 문제점 같은 게 있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약을 하기 전에 저희 쪽에 실시간으로 CS를 하면서 저희가 계속 해결해드리고 있고 입실 이후에도 호스트랑 대화하고 저희랑 하고 싶어합니다. 특히 환불 문제. 이게 호스트랑 하면 두 분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환불 안 되겠냐면 저희는 들어서 저는 이걸 좀 순화시켜서 호스트분한테 말씀드리고 호스트분이 말한 걸 또 중앙에서 저희가 순화시켜서 말씀드려서 서로 문제 없이 환불이라든지 이런 문제 해결될 수 있게 중앙에서 저희가 그렇게 계속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맞아. 또 질문 계속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지금 주요 고객층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반대로 이제 해외 진출을 하게 되면은 신규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제 처음에 신규 고객층들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마케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단 뭐 눈앞의 마케팅은 저희가 뭐 구글 쪽에 뭐 키워드 광고로 지금 솔직히 노출도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많이 검색을 하는지. 그리고 구글의 디스플레이 광고도 리마케팅 광고. 그다음에 저희가 페이스북에도 타겟을 잡고 뭐 치앙마이랑 방콕에 가장 많이 가는 뭐 말레이시아, 뭐 인도 사람 타겟을 잡아서 마케팅을 해서 그 고객에 맞게 저희가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 타겟이 확실해졌을 때 더 많은 마케팅비를 사용하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해외 고객 비중이 아직 뭐 시간이 뭐 보름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저희가 인도 분들이 가장 많이 예약을 하신 것 같고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내국인도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 약간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더 데이터를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기는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발로 뛰러 이 숙소를 모으러 갔을 때는 유러피안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가방을 메고 있는. 그래서 직접 저희가 가서 그 유러피안들 대상으로도 지금 마케팅을 또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들었을 때는 말레이시아 사람 3사람하고 필리핀 사람 1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맞습니다. 왔었는데 좀 늘긴 늘었네요.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하루하루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영역, 그 중장기라는 특수 영역을 포지셔닝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니치 마켓이고 장점이 있는 건 맞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실 중장기가 넘어서게 되면 월 단위의 렌트라는 시장이 이미 존재하고요. 거기에 이제 시장 경쟁력이 이런 부분들이 완전 산업화되어서 존재하고 반대로 이제 짧게 가게 되면 뭐 A사라고 그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데가 호스트 입장에서 부가가치가 더 높게 수익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이미 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호스트를 모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시라고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호스트 입장에서는 좀 더 익숙해지고 나면 당연히 에어비앤비처럼 단기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아니면 더 편안한 사업화된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시장을 크게 가져오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역시나 호스트를 모으는 입장에서 보시면 그렇게 여행하는 여행객은 전체 여행객 중엔 매우 적기 때문에 지금 뭐 자료에나 이렇게 준비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확장해야 되거든요. 그게 같은 국가이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뭐 구글이나 이런 광고를 쓰신다고 했지만 호스트를 집중적으로 모으고 아까 얘기한 제도화되어 있는 곳 혹은 아주 단기인 곳에서 다 경쟁력을 갖추고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호스트에 대해서 좀 더 뭐 메리트 있는 전략이 뭐가 있으실지 제가 질문이 그래서 죄송한데 예를 들면 저
따라오면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은 길게 머무는 대신에 방을 좁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2-3명이 그룹을 지어서 묵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호스트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구체적인 전략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뭐 가능성을 보고 있는 분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장기 숙박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 단기는 1박 2일, 2박 3일이지 않습니까? 1박 2일로 30박을 받으면 청소를 30번 해야 됩니다. 근데 미스터 맨션 이용하시는 호스트분들이 가장 좋게 생각하시는 게 난 좀 편하게 그냥 숙소 운영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장기로 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30일을 한 번에 받으면 한 번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 호스트분들은 대부분 장기로 받고 싶어 하시고요. 숙소 운영을 너무 오래 해서 이제는 좀 지쳤다. 이제는 그냥 좀 장기 고객 받으면서 좀 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예. 추가적으로 그리고 이제 질문이 혹시 두 가지 제가 아까 다른 거를 네, 그래서 그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청소비보다는 1박 2일로 했을 때의 그 방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호스트가 더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가격도 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예, 단기적으로 다 받으면 풀로 받는다면 네, 그거 있고 또 반대로 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장기로 간다고 하면 한 달 정도가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사업화되어 있는 월 단위로 그 숙박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는 어떤 장점이 그거를 있는 좀 건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부동산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2-3개월 계약은 힘듭니다. 솔직히 호스트도 받기 싫어하고. 그래서 한 달로 받을 때와 1년 계약할 때는 월세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월세로 생각하면 한 달은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도 숙소를 운영하시는데 500에 뭐 예를 들어 보증 500에 40만 원 뭐 이 정도인데 한 달 받으면 저 60, 70을 받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딱 한 달만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많이 안 내고 월세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한 달 자체는 다른 사업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거래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부동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자체가 다르다. 예, 너무 다르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한 달씩 받는 분들은 뭐 제주도는 뭐 120만, 130만 원 계속 받고 이걸 월세로 바꿔버리면 500에 40으로 바꿔버리니까 월 수익 자체도 다른 거죠. 물론 1박 2일로 받으면 좋겠지만 너무 또 손도 많이 가고 예약도 받아야 됩니다. 30번을 예약 받아야 되고 30번을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로 예약 고객을 받는 게 훨씬 더 호스트분들의 장점이라고. 이거는 제주도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호스트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만 아주 짧게만 또 보태드리자면 지금 예전에는 2-3년 전만 해도 호스트분들이 되게 의기양양하셨거든요.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되게 잘 벌린다 그러면서. 근데 지금은 태국도 그렇고 어딜 가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방이 안 나가요. 단기로 하고 청소를 다 하려고 해도 이제 생각보다 방이 되게 안 나가시는 것도 있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저희 타깃분들은 사실은 진짜 내가 이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사실 이런 분들은 저희 호스트분들이랑 거리가 좀 머세요. 사실 저희 호스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한 달 생활비가 이 정도고 대충 이 정도 벌면 되고 대신에 난 4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라는 호스트분들이 사실 저희 타겟팅 호스트가 맞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호스트분들이 돈을 벌려고 하시는 호스트분들보다 훨씬 많고, 또 재밌는 건 이런 분들이 또 이제 또 잘 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제 마인드나 이런 걸 많이 투여하셔서 그렇게 두 가지 정도가 좀 더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추가드리자면 이 호스트분들은 거의 단기적인 그 호스트분들은 그 주말 예약은 잘 받지 않습니까? 주말에 많이 가니까 평일이 공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실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15박 30박을 받으면 평일에 대한 그 공실을 고민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와 장기를 받는 데 있어서 호스트는 장기를 또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뭐 우리 오늘 축구가 있는 날이죠. 예, 오늘 저기는 이 방송을 보실 때는 이미 결과가 나왔겠지만 우리가 뭐 여기서 이렇게 막 가슴 졸이고 보는데 16강을 볼지 또 뭐 8강을 보고 있을지도 아니면 그냥 다 지금 선수들 집에 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그럴지도 한국에서 모르고 지금 다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조금 빨리 끝나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시계가 저기 있네요. 이 대표님 뭐 어떻게 뭐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숙박 관련된 그 니치 마켓은 확실히 있는 그 시장을 공략한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이런 쪽에 강자가 안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한국에서 한국 고객이 뭐 제주도나 뭐 태국이나 뭐 이런 그런 그 예약하고 고객들만 있었다면 이것들이 뭐 외국인들 그 예약 비율이 뭐 한 50% 넘어가면서 글로벌 플랫폼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보여준다면 확실히 뭐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플랫폼으로 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니즈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외국인들이 우리가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에어비앤비를 쓰든 뭐 일본 사람이 쓰든 미국 사람이 쓰든 그냥 이게 뭐 미국 서비스니까 뭐 불편하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쓰거든요. 글로벌에서. 그렇게 어떻게 만들지 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송 대표는 어떻게 오늘 일단 제가 생각엔 두 분의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자리여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미스터 멘션 활력이 딱 느껴져서 좋았고요. 또 단기간에 상당 부분의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그렇지만 반면에 그 대체 우리가 주는 가치가 뭐고 이거 우리 결국에 계속 이거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이 문제가 계속 여전히 핵이 풀리지 않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저 전반적인 이렇게 그 큰 틀에서 보면 이 작은 것들만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닌가? 제가 이제 그냥 좀 큰 그림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라는 조금 구체적인 플랜도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회사에 지금 돈이 필요하신가요? 투자가 필요하세요? 뭐 지금 일단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저희가 뭐 급하게 바로는 저희가 뭐 아직까지 얼마 정도 지금 저희는 한 2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억 정도를 죄송합니다. 회사 가치 몇 % 정도를 내주실 생각까지? 저희가 뭐 말을 안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면 말해도 상관없고. 그럼 말을 조금 아끼겠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부산에서 오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쫄투 출연한 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층에서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0층에 있는. 원래 저희가 센터에 저희가 창업 보육센터에서 이렇게 2년간 열심히 지하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3층으로. 3층으로 이사 가서 지하 1층에서 좀 많이 이렇게 높은 곳으로 가긴 갔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좀 글로벌 고객들의 비중을 좀 더 높이고 뭐 그런 게 이제 급선무이긴 하지만 일단 뭐 치앙마이나 태국 방콕에 진출해서 좀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이런 걸 보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 뭐 7억 정도는 제가 투자 검토를 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우리 이 대표님은 펀드 같은 게 없으세요? 부시없게 떠났어. 알잖아. 우리는 이제 부시없게 떠났습니다. 송 대표님 어떻게? 저도 최근에 펀드가 이제 거의 그 만기에 있어서 당분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좀 이 에너지가 너무 좋고요. 조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계획은 조금 더 다듬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가정하면 10억 정도는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